미국을 설득하고 우라늄을 사올 수 있는 나라를 설득하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핵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이번 파트는 이제 교수님의 전문 영역일 것 같은데, 핵무기가 없어도 한국이 강한 이유이자 북한이 핵보다 두려워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세계 1등 무기, 그게 있다고요? 그렇죠. 요즘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죠. 뭔가요? 그래서 이제 군별로 얘기하면 그 육군에서는 K9 자주포하고 K2 전차, K9 자주포랑 K2 전차. B키트를 치고 있고, 공군에서는 FA-30 공격기, 그다음에 해군에서는 잠수함.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이 세 가지가 연일 끊임없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50% 차지하고? 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뭘요?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자주포 시장에서? 네. 아, 진짜요? 이거는 정말 비게트 친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이제 일단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성비. 가격 대 성능. 그래서 가격은 K9 자주포가 한 40억 정도 드는데, 동종의 유사한 해외 무기에 비하면은 해외 무기는 100억 정도, 80억에 100억 정도 돼요. 절반값. 그 다음에 K2 전차, 이분이 탱크죠. 이것도 우리 거는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영국의 동등한 그 비싼 능력을 가진 탱크에 비하면은 한 200억, 절반 정도. 가격은 절반 정도 드는데, 성능은 어떤 건 더 압도해요. 전차 같은 경우, 흑표 전차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계속 70년간 대치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뭐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 이런 덕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수함도 우리가 독일로부터 한 18척을 사왔어요. 원자재를 사다가 조립 생산하고, 그걸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교호로 생산하면서 가진 모든 노하우를 다 습득해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3,000톤급 안창호함이에요.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이거는 세계 최강의 디젤 잠수함 전략이라고 저는 자평을 해요. 그리고 뭐 제가 평가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살려고 뭐 러브콜을 보내는 거 보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좋은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 도산 안창호 등 뭐 기타, 뭐가 뛰어난 건데요? 잠수함에서 중요한 성능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잠수함은 추진체계로 나누면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없고. 핵추진 없나요? 네. 없고. 근데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의 성능 중에는 잠수함 성능은 일단 물속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사막 능력. 그게 이제 핵잠수함하고 틀리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데, 잠수함 성능의 대표적인 것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또 조용한가. 잠수함 물속에 조용히 안 잡혀요. 잠수함 일단 물속에 안 잡히려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렇죠. 은밀성이라고 하죠. 그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느냐. 어떤 무기가 있냐 이건데, 뭐 이 도산 안창호함은 400m 이상 들어가는 현대 잠수함이 전형적으로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래서 어떤 작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용한가. 지금까지 이 도산 안창호함이 생기기 전에는 독일에 214급 잠수함이라고 해서 1800톤짜리. 그것이 가장 조용하다고 우리 림팩 훈련 가보고 이러면 이렇게 뭐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잠수함보다 더 조용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조용한 것도, 그다음에 음향, 무반향 타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해서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소음도 엄청나게 적다. 그런 차원에서 자랑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잠수함에서 공격 능력 하면 어뢰, 기뢰, 미사일 이 세 가지예요. 어뢰, 기뢰, 미사일인데, 통상적으로 디젤 잠수함엔 어뢰는 아시죠? 2차 대전 때 막 공격했던 거. 그다음에 기뢰는 가지고 가서 이제 까는 거예요, 해저에다가. 그런 거. 그다음 미사일은 2차 대전 끝나고 개발한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미사일은 잠수함에 쏘는 거는 잠대 함미사일이 있고, 잠수함에서 육지를 공격하는 잠대 치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저공비행을 바다 위에 막 몇십 미터까지 이렇게 저공비행해서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GPS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형 제트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은 벌러스팅 미sil 그런 탄도탄. 그래서 이제 네. 뭐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가지고 포물선을 그래가지고 그 포물선에서 목표 지점까지 나가는 이게 탄도탄 그래요. 그거는 아주 엄청난 추진력. 그러니까 로켓으로 이제 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막 음속 20배 이상으로 내려가지고 고속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LBM, 그러니까 SLBM은 미사일을 크게 할 수 있어요. 탄두도 거기다 핵탄두도 실 수 있고 미국의 이제 SLBM 중에 대표적인 게 트라이던트 D2, 트라이던트 D5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59톤. 네. 그런 거 올려가지고 쏘는데 이 미사일을 대부분의 이제 디젤 잠수함은 잠대함 미사일까지 있어요. 잠대함 미사일은 좀 작아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어뢰, 기뢰, 잠대함 미사일 이게 통상적이에요. 근데 잠대 지 미사일 SLBM을 실은 미사일은 우리가 이제 유일했었어요. 왜냐하면 6발을 실은 그걸 수직 발사관 6개를 실었거든. 3,000톤급에 이거는 유일했어요. 지상을 근데, 공격했어요. 네, 그런데 이 작년 9월 6일 날 네. 북한에서 1,800톤짜리를 한 10m 정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가 SLBM을 10발을 싣게 돼 있어요. 북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디젤 잠수함 중에 SLBM을 실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뢰, 길이, 잠대 함 미사일도 있고 잠대 지 미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도산한창호는 가장 막강한 네.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몇 대나 있는 건데요? 두 척은 이미 만들어 세 군에 인도를 했고 한 척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고 그다음 추가 세 척을 지금 건조하고 있어요. 3,000톤급. 다 합쳐지면 한 6대 정도네요. 지금은 6대를 계획해서 만들고 있고 그 후속으로 이제 핵 추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핵 추진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되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정확하게 뭔가요? 자, 디젤 잠수함에는 두 가지 중에 있는데 네.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에 닿은 전기를 사람 몸만한 축전지에 막 수백 개가 있어요. 거기다 충전을 시켜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충전된 전원으로 물속에서는 그걸로 가요. 배터리로. 근데 배가 물 위에 있을 때는 공기가 많으니까 엔진을 돌릴 수 있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공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축전지로. 그럼 건전지, 축전지는 물속에서 계속 빨리 갈수록 방전이 빨리 드는 거예요. 하루에 2-3번은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 공기통을 올려가지고 충전해야 돼요. 그때가 디젤 잠수함은 가장 취약해요. 그렇죠. 걸려요. 탐지가 돼요. 스노클 마스트도 탐지가 되고 엔진을 돌리니까 소음이 막 나가가지고 이제 들킨단 말이죠.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맹활약을 했어요. 독일의 유호트가 영국을 2번이나 뭐 항복시킬 정도로 역할을 했는데 2차 대전 말경에는 항공모함이 나오고 항공기가 발달하는 바람에 잠수함이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수상항해 하면은 계속 공격방에 침몰당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는 이 축전지 용량이 좀 약해가지고 물속에서는 2시간 정도밖에 못 견뎠어요. 올라오면 네. 공격다. 그래요. 그래서 이 2차 대전 때 대서양하고 태평양에서 죽은 잠수함 승조들은 5만 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거의 유언을 이제는 제발 올라가지 않는 물이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줘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거를 일본하고 독일에서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수중에서 고속으로 이동할 잠수함이었는데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1954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든 그게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인 노틸러스 잠수함 만들어낸 거예요. 물이 안 올라가도 돼요? 네.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안 올라가도 돼. 원자로로 해서 원자로를 가동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터빈에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거든. 그러니까 원자로는 거기에서 핵분열, 우라늄 핵분열이기 때문에 원자로 안에서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물을 끓여요. 그 고압,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어요. 공기가 필요 없으니까 물 위에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계속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무한 생산한다. 그걸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진짜 잠수함이라고 하죠. 원자력 잠수함을. 왜냐면은 잠수함이라는 거 한문을 쓰면 물 밑에 잠기는 배라 이 말이에요. 물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잠수함. 안 올라가도 돼요. 승조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잠수함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1954년 미국의 이제 노틸러스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대전까지 그렇게 해전의 영웅이다.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수함을 1990년도 되니까는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다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핵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만.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의 능력은 워낙 출중하다. 이렇게 이제 디젤 잠수함보다 워낙 출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핵추진 잠수함이 핵 정책도 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했는데 네.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거예요. 그걸 SLBM이라고 서브마린 런치드 밸러스틱 미사일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제 핵무기의 운반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폭격기. 폭격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때 B-29에 싣고 와서 떨어뜨려 상공에서. 그러다가 요즘에는 레이더 시설 인공위성이 하도 발달돼가지고 한국이 날아가는 거 중간에 요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날아가다가 폭탄 떨어지면 지가 먼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새로운 방법 없을까 한 게 ICBM. 인터컨티넨탈 밸러스틱 미사일.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 그거는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에 보니까 3-40분만 가요. 고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격이 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너무나 이 발달되어 있어. 이 탐지 장비가. 레이더, 인공위성, 뭐 IR 뭐 이런 것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도 요격시켜요. ICBM도 요격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KMD 한국형 방어체제 만들고 그러잖아요. 사드도 배치하고 이런 이유가 ICBM 카바하고 이러는 거든. 그것도 중간에 막아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미사일이 있는 육상 시설은 다 보고 있어요.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먼저 공격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핵미사일을 물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게 SLBM이에요. 그래서 1959년에 미국의 핵잠수함에다가 SLBM을 폴라리스라는 미사일을 실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 ICBM을 쏴도 핵무기로 미사일을 물속에 숨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공격했어요. ICBM으로. 그래도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핵잠수함에다가 SLBM을 숨겨놨거든, 물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ICBM을 쏠 수가 없어요. 내가 ICBM 쏘고 만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 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서 있는 게 핵추진 잠수함. 거기다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핵무기를 전략무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략무기가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디젤 잠수함이 있고 핵추진 핵잠수함도 있고 거기 핵이 실리면 전략 핵추진 잠수함이 되는 건데 그래서 궁금한 건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신 거는 세계 강국들 원래 디젤 잠수함이 있었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서는 이제 디젤 잠수함 안 쓰고 여기로 가는데 근데 우리는 디젤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핵추진 잠수함에 이제 전략 핵무기를 실은데 전략 핵무기는 아까 이제 미국의 OI급 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2D5라는 미사일이 59톤이에요. 59톤을 잠수함을 키워야 되잖아요. 잠수함 크기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잠수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반드시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 돼. 디젤 잠수함 추진력이 약해요. 그 다음 물속에서 천천히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가면 배터리 충전에 올라와야 되고, 들키잖아요. 핵무기는 물속에 숨겨놓는 게 제일의 목표인데.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 SLBM을 실어야 제격이에요, 제격. 그게 모양새가 딱 맞아요. 근데 그거를 디젤 잠수함에다가 큰 미사일을 실으면은 그야말로 니어커에 막 2, 3톤을 실은 기우뚱하고 천천히 가는 이런 게 실는 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3,000톤급에다가 SLBM을 실어서 우리의 핵탄두는 실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국가적인 정책을 대외적으로 다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가져. 그러나 세상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오늘의 아군이 내일에 바뀌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기술력을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술력 확보했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SLBM 시켰다는 긴군옥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맞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지 않았을지라도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실은 긴군옥함을 일단 시운전을 해서 바다에 띄우면은 바닷속에 집어넣으면은 감시를 해야 돼요. 육상에 있는 핵기술은 다 감시하거든 우리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근데 바다에 숨기면은 우리가 감시를 안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출항과 동시에 거의 추적 감시를 해요. 따라다니면서. 거기는 그 핵무기를 실체하는 잠수함을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그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저게 핵무기 쏠까 말까 감시하면서 쏘면은 뭐 공격하고 이렇게 그런 전술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의 딩구녹함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거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북한은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엊그저께 갔잖아요. 김정은이가 시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어요. 아직 있진 않고. 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딩구녹함에 핵무기를 실어요.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진짜 또 핵무기를 실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잠수함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디젤 잠수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젤 잠수함을 안 된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서 추적 감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커다란 명제고 우리가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돼요. 그럼 북한이 그 핵추진 잠수함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핵을 안전하게 언제든지 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강대국 같이 핵탄두를 실은 SLBM을 핵 잠수함에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겠다. 거의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대적으로 홍보하죠. 나 미국하고 뭐 영국, 러시아, 중국하고 대등한 수준이야. 다만 너희들은 뭐 우리하고 얘기할 잽이 안 돼. 이렇게 이제 선전하겠죠. 북한 그럼 핵추진 잠수함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고 언제쯤? 2010년도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은 뭐 성공하면은 동상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하다가 2021년도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은 심사 단계 설계 검토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기들이 핵잠수함 막겠다. 근데 그해 10월 달에 핵추진잠 설계 검토에 참여한 사람 다 징계명이라 그랬어. 그렇다는 거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이번에 인공위성, 정찰위성 기술하고 핵잠수함 기술을 달라고 할 것이다. 협력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포탄을 많이 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브 앤 테이크로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28일인가 전략 순항 미사일 SLCM을 쏠 때 거기 가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장을 가서 격려를 했다 그랬어. 파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 갔다 와서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지금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한국도 말씀하신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질 수 있나요, 이거를? 우리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 두 가지예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가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고 고난도 기술이에요.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는 디젤 잠수함은 3,000톤급 최고의 명품 잠수함 만들어냈잖아요. 거기다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으면 돼요. 원자로는 우리는 UAE, 요르단, 뭐 사우디 이런 데다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크기는 크죠. 거기는 스마트 원자로인데 그 원자로를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넣느냐 이것이 노하우인데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은 잘해요. 원래 이제 우리 한국 독자적인 잠수함 도산 안창호 만들려고 할 때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도입 한 30년 안에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에서도 막 방해 공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정책만 결정되면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죠.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예요. 그래서 우라늄은 뭐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NSG가 있어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그 우라늄을 공급하는 국가, 수급하는 국가를 다 감시해요. 미국이 통제해요. 왜냐? 핵무기 못 만들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NPT가 있어요. NPT. 그래서 NPT. 그거는 핵 확산 금지죠. 그거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핵무기 안 가진 나라에 양도하지 말고 그다음에 새로 안 가진 나라는 만들지 말라. 이게 NPT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NPT에 그럼 오케이. 난 NPT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IAEA 국회 원자력이 감시를 해요. 너희들 핵무기 안 만든다고 했는데 똑바로 해. 그러면서 이제
IAEA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우라늄을 사가면은 어디다 쓰는지, 농축도는 얼마인지 이런 거 다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IAEA, 그다음에 NPT, NSC 이걸 가지고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핵잠수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이제 사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국 걸 사왔어요. 미국 거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원자력 협정이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 거기에는 군함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을 승인을 해야죠. 그런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오면은 미국이 시비 걸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하고 막 견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그런 노력을 전 세계에서 알아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 전 세계에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잠수함에 집어내서 우리를 위협한다. 미국도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려면 핵추인 잠수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라늄이 없어요. 우라늄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타결이 안 됐는데 미국도 북한이 2016년 8월 24일 날 SLBM을 쏴서 500km를 날리는 성공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미국도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 얘기할 때 군말이 없어요. NCND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은 이미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뒤지는데 뭐 군군옥함 만들어서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고 핵잠수함도 만든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하는데 우리가 미국 위협도 우리 위협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걸 못하면은 정말 우리는 국민들을 지적받을 거예요. 김 작가님도 이 얘기 듣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디젤 잠수함도 북한보다 30년 늦게 우리가 구입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갖춰져 있고 기술력도 갖춰져 있고 경제력도 압도하는데 왜 북한보다 핵잠수함까지 늦게 만들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왜 그리고 경제력이 압도하는데 왜 북한한테 끌려다녀? 세금 안 주겠어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럴 때 우리도 그거를 정치권에서 빨리 깨우치고 미국을 설득하고 우라늄을 사올 수 있는 나라를 설득하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만든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걸 공론화시켜가지고 핵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뭐 그런 정책만 되면은 아마 예산만 제때 부어주면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사 보니까 북한이 항공모함이나 항구 일대 타격에 겨냥한 수중 핵무인수중 공격정 해의를 동해상에서 수중 폭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자망해 수중 폭발로 강력한 방사능 해의를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약을 파괴 소멸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한참 읽으셨는데 핵 어류. 어류에다가 그냥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핵 어류를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러시아로부터 거의 모든 미사일 기술, 함정 기술을 수입한 나라예요. 우리는 반대로 미국에서 수입한 나라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근데 러시아에서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죠. 미사일도 개발하고, 항공모함도 개발하고, 뭐 핵잠수함 개발하고 했는데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포세이돈이라는 핵어류를 만든 거예요. 핵어류. 무인으로 가는 핵어류. 그거를 2019년도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그거를 벨고라드라는 핵잠수함에 6개씩 실었다 이렇게 선전했어요. 2019년도에 그거를 발표했을 때 포세이돈을 핵거리를 발사했을 때 그 크기가 23m, 폭이 2m 전후예요. 그러니까 23면 크잖아요. 하나의 조그마한 수중 어류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무인으로 가고 핵으로 추진돼요. 그거를 개발했을 때 미국에서 1인 정말 나쁜 놈들이다. 무책임한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다 핵으로 추진하면은 10,000km까지 가요. 10,000km 사정거리.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진시키면은 미국의 이제 핵잠수함 기지 이런 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속력도 엄청 빠르고 뭐 185km 시속. 그다음에 심도도 막 1000m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폭발을 하면은 500m까지 쓰나미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반경 1500m까지 방사능 낙진이 일어나고. 무섭죠. 이런 걸 하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폭파시키겠다.
핵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 이런 목표로 개발했는데 러시아에서 쏘고 나서 10,000km씩 하면 어떻게 통제가 되겠느냐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고 언제 가다가 어망에 걸려가지고 깔아질지도 모르고 그럼 바다가 완전히 지리밭이 되는 거예요. 핵 지리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기 그래서 무책임한 무기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거를 북한이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무인 수중 핵 공격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 71시간까지 이렇게 항해하고 71시간 항해했는데 그건 1000km까지 항해했다고 해서 그러면 남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되면은 미국의 항공모함 세력 같은 건 뭐 그대로 그냥 격침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올해는 또 뭐 핵 어뢰 뭐 무인 수중 공격정 해가지고 뭐 폭발 시험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아주 못된 러시아의 그 무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김정은이 그동안 그 ICBM까지 포성 18호까지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핵무력 완성했는데 그것이 항상 위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모든 감시 정찰 시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핵무기를 개발해서 수중에 숨기겠다. 이게 거기에 일본이 김근옥함이고 그다음에 또 개발하고 있는 핵잠수함.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어뢰. 핵어뢰는 정말 이건 치명적인 무기고 자기 쏘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건 북한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핵진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그 호위 세력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태풍권 3 이상 되면 미국의 항공모함 4척이 와요. 동해 2척, 서해 2척. 이래가지고 북한을 집중적으로 포격하면은 북한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공모함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공격하는 것이 요즘에 이번에 개발한 전략 핵 순항 미사일, SLCM, 그 다음에 핵 어뢰 그런 것들이죠. 항공모함 얘기해 주셔서 지금 잠수함에 바다에서 항공모함도 되게 무서운 존재 아닌가요?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비행단, 그렇죠. 전투 비행단, 적진에 가장 근접해서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기가 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전투기 행동 방향 때문에 오래 못 가니까 항공모함이 실어 나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깊숙이 투입해서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항공모함 전력은 또 전투기를 많이 싣고 다녀야 되고 호위 세력도 있기 때문에 돈이 비싸요.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항공모함 전력은 10만 톤급 11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강대국이고 11척.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이 뭐 한 3척,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2척, 1척 이래요.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전력이 오면은 북한이 제일 벌벌 떨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 전력이 오면은 뭐 다 긴장하고 이번에 뭐 3척이 왔다 하니까 또 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항상 왔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저는 현역 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1968년도에 북한이 미국의 정보선 푸에르볼로를 납치했잖아요. 그때 이제 폭격하겠다 해서 항모전단이 3개가 투입됐다고. 우리가 말려가지고 이제 폭격 안 됐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그 다음 화성 15호를 달려가지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요. 그때 이제 폭격하겠다 세 척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기억은 북한이 2020년도에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막 긴장을 고조시켰잖아요. 그때 또 이제 한번 직결한 적이 있고 이번 4번째 같은데 내 기억에는 이제 항공모 3척이 쉬어도 루스벨트함, 로널드 레이건함, 칼빈스함이 한반도에 접근했다. 그렇죠. 그 3척이 근데 가까이는 오지는 않았어요. 다 스탠바이 된 상태죠. 레이건 하면 일본에 계속 배치되어 있는 배고 시어드 누즈벨트하고 이제 칼빈스 이런 것들은 인근에서 훈련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이 경고망도 하지 마라. 너희들 자꾸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 전역을 뭐 무력으로 평정하겠다. 그다음에 엄포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자. 말포탄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든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주민들을 뭐 다독거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제 반항심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거 계속 말하다가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또 도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는다는 걸 그런 경거망동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미가 연합전력이 강하게 보고 있죠.
압박하면서 절대로 경항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럼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 군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좀 뭐가 있을까 정리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젤 잠수함은 이미 18척 확보했고 독일에서 이제 건조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 6척을 추가로 확보해요.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은 이 정도 됐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디젤 잠수함도 시간이 되면 이제 퇴역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큰 적은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의 긴군옥함을 개조하려면 뭐 20척 정도 개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이제 바다의 핵무기를 감추겠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핵무기 실어서 미국도 위협하고 우리도 위협하겠다. 이런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디젤 잠수하면 안 된다.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그리고 강력하게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것이 지금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구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거의 문제가 없겠지만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은 전 단계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이라도 만들어서 북한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견제해야 되고 때로는 주석공도 잠수함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